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왜 배우느냐, 왜 우리가 통신에서 디지털 통신을 하느냐에 대해서 봤고요. 그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초반 부분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전히 시그널스 앤 스펙트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특히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내용들을 볼 거고요. 리니어 시스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수업에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개념이죠.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는 건 뭐죠? 선형적이고 불변이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LTI 시스템에 대해서 줄여서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XT라는 시그널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시스템이 LTI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의 아웃풋 시그널이 YT로 주어진다고 했고요. 이 YT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YT를 원래는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려면 요 LTI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을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T가 가능한 모든 시그널들을 우리가 다 보고요. 그거의 아웃풋이 되는 모든 아웃풋 시그널들을 다 매칭을 해서 정의를 해야지 그 시스템이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시스템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시스템을 정의하기가. 근데 다행히도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은 그 시스템에 임펄스를 넣었을 때 응답, 즉 HT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고요. 임펄스를 넣었을 때 응답. HT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HT는 여기서 이 HT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임펄스를 넣었을 때 시스템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HT는 우리가 어떤 리니어한 시스템, 이 시스템을 우리가 H라고 해보죠. H라는 시스템에다가 어떤 임펄스 시그널을 입력으로 넣은 거예요. 이 델타는 임펄스 시그널을 의미하는 거죠. 0일 때만 어떤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 그런 임펄스 시그널이라고 했죠. 그런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고요.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할 때는 인풋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시그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이 인풋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XT에다가 HT가 컨볼루션 된 결과로 나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배웠던 리니어 시스템, 우리가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의 특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조합들을 다 따져볼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요? 임펄스를 이 시스템에 넣었을 때 이 H라는 건 이 시스템의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그 시스템의 아웃풋이 HT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고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모든 인풋, 아웃풋의 관계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죠?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여기서 YT는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컨볼루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T, HT 둘 다 타우 축으로 바꾸고요. 적분 축이죠. 타우 축으로 바꾸고 H의 타우 그리고 H의 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전시킵니다. 마이너스 타우 해주고요. 그 다음에 T만큼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시간 T만큼 이동시키면 그러면 D 타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한 우리가 컨볼루션의 정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똑같고요. 순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가 먼저 나와도 똑같습니다. X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우리가 컨볼루션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결과였죠. 특별하게 우리가 이 컨볼루션을 정의하면 좋은 게 뭐였죠?
이 컨볼루션을 정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컨볼루션이 정의가 됐는데요. 컨볼루션 정의 요것이 이제 컨볼루션 정의였어요. 이렇게. xt 컨볼루션 ht의 정의가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이 컨볼루션으로 나타내면 좋은 점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 우리가 컨볼루션을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를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인데요. 프레이 트랜스폼 했을 때 결과가 우리가 x의 f에 h의 f를 x의 h의 f를 곱해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프레 트랜스폼 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x의 f, h의 f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곱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정의되는 XF, HF, 이 프레 트랜스폼의 결과,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주면 HF를 Y와 H의 관계에서부터 바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HF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YF에서 YF가 XF, HF 두 개의 스펙트럼을 곱해준 거니까 우리가 HF는 자연스럽게 YF에서 XF를 나눠준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XT를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랜덤 프로세스 XT를 가정하게 되면 랜덤 프로세스 어떤 XT가 주어진다라고 가정하면 XT라는 것이 이제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아니라 우리가 랜덤한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파워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Y의 F 우리가 받은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은 에너지 스펙트럼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하냐면 HF의 트랜스퍼 펑션의 스퀘어에다가 보내준 에너지 펑션 이렇게 곱해지는 관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인 디지털 통신에서 다 배우셨고요. 시너미 시스템에서 이 내용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 시너미 시스템 내용들 시너미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어지는 파워 스펙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정의된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아이디어란 트랜스미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이디어란 트랜스미션 펑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HT가 XT와의 관계가 결국에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야? 리니어하게 그냥 주어지는 거죠. XT가 들어오면 XT가 들어왔을 때 딜레이만 돼서 하는 거죠. 나가는 아웃풋이 우리가 어떤 T만큼, T0만큼 딜레이 돼가지고 상수배돼서 나오면 그게 가장 아이디어라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트랜스퍼 펑션 HT 채널이 주어진다면 그 시스템은 굉장히 알기가 쉬울 겁니다. 어떤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시프트된 시그널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트랜스미션을 우리가 이런 전송 방법을 우리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시스템을 우리가 프리퀀시 영역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게 되면 우리가 YF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YF는 결과적으로 YF는 결과적으로 K에 딜레이 된 거죠. XT를 얘를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결과적으로 K 상수배는 동일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XF에다가 우리가 타임 시프트는 프리퀀시 영역으로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뭐가 되죠? 네, 복소수의 페이지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의 t0만큼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페이지가 로테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F와 XF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YF와 XF가 있으면 YF와 XF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HF가 되겠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을 다 합쳐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는 HF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XF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YF를 XF로 나누면 나머지가 HF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HF는 결국에 뭐가 됩니까? HF는 K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2파이 FT0가 됩니다. 그렇죠? 이 값은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K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2파이의 F의 T0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매그니튜드는 뭐예요? 매그니튜드는 K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는 뭐예요? 페이즈는 매그니튜드부터 먼저 쓰면 HF는 우리가 K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매그니튜드 HF는 복소수로 주어지는 값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페이즈는 뭐가 되는 겁니다. HF의 페이즈는 결과적으로 2파이의 마이너스의 2파이의 F T0로 우리가 주어지는 수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리니어 페이즈라는 거죠. 리니어 페이즈를 가지는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을 가진다. 아이디얼한 트랜스미션에서는 HF의 이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리니어 F에 대해서 요거의 각도가 결국에 F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로 그려보면 F라는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HF의 페이즈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HF의 페이즈를 그리면 리니어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값으로 주어지겠죠.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이 값이 HF의 각도고요. 페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가 리니어하게 우리가 주어진다고 해서 리니어 페이즈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죠? 리니어 페이즈로 주어지고 아드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아드 펑션이 되고요.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뭐가 돼요? 매그니튜드는 K로 일정하게 되는 유니폼하게 주어지는 그런 화이트한 시그널들이 나죠. 주파수 전체 그 시그널들이 모두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같은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화이트하다고 했죠. 모든 주파수 대역들이 다 있는 시그널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이디얼한 트랜스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럼 밴드위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밴드위스가 무엇이냐라는 걸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HF 트랜스퍼 펑션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포지티브 프리퀀시 대역의 그런 간격을 0이 아닌 부분을 포함하는 프리퀀시 영역의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이 주파수 이렇게 HF가 주어진다.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밴드위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영인 지점서부터 양의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부분을 밴드위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밴드위스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디얼한 이런 걸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하고 그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아이디얼한 밴드 패스 필터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줄여서 BPF라고 하죠. 밴드 패스 필터에서 BPF라고 줄여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밴드 패스 필터는 결과적으로는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는 이런 필터를 그걸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항상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타임 영역에서 리얼 시그널이면 주파수 영역에서의 매그니튜드는 항상 이분한 펑션으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대칭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떤 값을 갖다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밴드위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양의 부분이니까 얘를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고 요거의 각각의 주파수를 여기서 FL, FU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F의 주파수인데 로우 바운드 주파수고요. 여기 어퍼 바운드 주파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FL이 될 거고요.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FU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FU에서부터 FL까지의 이 밴드위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HT가 리얼이라고 하면 얘가 리얼일 때
얘를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분 펑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HF의 절대값은 이분 펑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HF 자체가 허미션 펑션이 나오기 때문에 허미션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프로퍼티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HF의 값이 H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해준 거에 컨주게이트 해준 거에 트랜스포즈는 아닙니다. 매트릭스는 아니죠. 컨주게이트 해준 거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거랑 동일하다라는 특성이죠. 이런 허미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럴 경우에 리얼일 경우에는 매그니튜드는 항상 이분 펑션이 주어지고요. 매그니튜드는 이분 펑션이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페이즈는 아드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밴드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주파수가 있으면 우리가 낮은 대역대를 통과시키는 거죠. 다른 대역대는 다 0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고요. 낮은 대역대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FU만 존재하겠고요. 주파수의 어퍼 바운드 부분만 존재하게 되겠고 이걸 우리가 HF의 매그니튜드다라고 하면 이런 필터를 우리가 H 필터를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H 필터는 결국에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얘가 1이라고 하면 HF는 뭘까요? 앞에서도 봤지만 페이즈만 존재하는 페이즈 로테이션만 존재하고 K가 1이었고 그죠? 그 매그니튜드가 1이니까 1이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에 2파이의 FT0 형태로 주어지는 필터를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냐면 F의 절대값이 FU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때만 이렇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HF에 우리가 시간 영역 시그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영역 시그널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우리가 HT를 구해보면 HT는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되잖아요.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HF를 넣고 익스포넨셜의 J 2파이 FT를 곱한 다음에 다 적분해주면 되죠. 근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T0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T를 놓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주파수 영역에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FU에서부터 FU까지만 값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FU, 여기를 FU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이 수식을 풀어주게 되면 결국엔 FU의 싱크 펑션 형태로 답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파이의 FU의 T-T0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인의 2파이 FU의 T-T0 요 사인 안에 요 값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요게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요건 싱크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싱크 펑션으로 주어지고요. 이 FU의 싱크 펑션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싱크 펑션을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4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내용들을 요 과목에서 항상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싱크 펑션의 정의가 뭡니까? 싱크 펑션의 정의가 뭐죠? 싱크 펑션의 정의는 우리가 정의했던 바대로 여기서 우리가 싱크 펑션을 정의하면 싱크 펑션 x를 어떻게 정의하죠?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라고 정의합니다. 사인 파이 x라고 정의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요거에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결과가 뭐가 나와요? 중요한 거. 즉, 싱크 펑션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는 우리가 스퀘어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 펑션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싱크 펑션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거를 프레 트랜스폼 해준 시그널은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정의되는 스퀘어 펑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퀘어 펑션의 정의가 이렇게 주어지죠. 주파수 F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이 이건 싱크 펑션이죠. 아니, 싱크 펑션이 아니라 이렇게 스퀘어 펑션이 주어지고요. 이 시그널은 뭐야? 이거의 시그널은 우리가 싱크 펑션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싱크 펑션 모양은 어떻게 주어졌었죠? 싱크 펑션 모양은 x에 대해서 지금 주어졌는데 x에 대해서 주어지면 이 그림이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계속 x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런 그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란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살펴봤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란 로우 패스 필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노이즈 시그널이 만약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예제가 예제 1.2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이 2분의 n낫으로 주어져요. 이랬을 때 HF라는 우리가 필터를 거치고 나면 필터를 거치고 났을 때 아웃풋 HF라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한 LTI 시스템에 통과를 시키고 났을 때 그때 스펙트럼은 GYF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GYF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야? GYF가 원래 노이즈 스펙트럼의 HF의 제곱을 갖다 곱해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GN의 F는 뭐예요? 우리가 GN의 F는 이렇게 생겼죠? GN의 F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분의 n낫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n낫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HF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HF를 통과하니까 HF가 뭐였죠? HF를 리니어한 게 아니라 로우 패스 필터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란 로우 패스 필터로 우리가 정의를 하니까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고 그러니까 FU 마이너스 FU로 정의되는 이런 필터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갖다가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를 할 때는 타임 영역에선 컨볼루션이었고 주파수 영역에선 곱으로 필터가 처리가 되잖아요. 두 개 곱한 결과가 결국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GY의 F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GYF로 주어진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GYF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우리가 GY의 F를 생각하면 2분의 n낫하고 이 두 개 곱해서 나머지는 다 0이고 FU에서부터 FU까지 크기가 얼마? 2분의 n낫인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FU 마이너스 FU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로 결과값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게 이 수식이죠. 이 수식으로 우리가 FU가 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항상 2분의 n낫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GY의 F가 이렇게 스퀘어 펑션으로 주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RY의 타우는 뭐예요? RY 이 결과값에다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준 거죠.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그 값이 뭐죠? RY 타우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서 배웠죠? Y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 뭐가 나오겠어요? 스퀘어 펑션이니까 여기서는 싱크 펑션이 주어지겠죠. RYF 모양이 어떻게 주어지죠?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요. 싱크 펑션 형태라는 건 뭐예요? 그 결과가. 싱크 펑션이라는 거는 0일 때만 값을 가지는 아이디어라는 펑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화이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다 이 전체가 다 동일한 웨이트를 가져야지 화이트라고 하는데 이 결과는 화이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아이디어란 로우 패스 필터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스퀘어 펑션으로 딱 떨어지게 되겠지만 프랙티컬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나요? 결과적으로 이런 RC 필터를 쓰죠. RC 필터가 가장 간단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 형태죠. 여기다 V인이 걸리면 인풋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 걸리게 되면 나오는 전압을 우리가 Vout이라고 하고 측정해주면 그 Vin과 Vout의 그 차이가 로우 패스 필터가 됩니다.
V 인에서 프리퀀시가 높은 시그널들이 같이 적은 시그널들과 같이 통과를 하면 아웃풋에서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가 높은 시그널들 그런 전압들은 다 걸러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낮은 대역의 주파수 대역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이 결과값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이거 HF 즉 V인과 Vout 사이에서의 그 채널 그렇죠. 그 시스템의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요. 1 플러스의 2파이의 RC의 F로 주어지고 여기 J가 이렇게 복소수로 붙게 돼요. 복소수 시그널로 HF가 주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시그널을 그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에서 HF의 절대값을 그리면 HF의 절대값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1이고요. 여기 0이면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패시터하고 우리가 저항하고가 그 적절하게 이런 역할들을 해서 로우 패스 필터 낮은 대역의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F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F가 커지면 매그니튜드가 굉장히 0에 가깝게 작아지겠죠. F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0이 되니까 F에 따라서. 그래서 R과 C의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로우 패스 필터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RC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RC 필터의 모양이고요. 우리가 또 프랙티컬한 필터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이 버러워스 필터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냐면 그거의 매그니튜드 값이 n차 오더를 가지고 주어지고요. 이거를 회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에 점점 다가가는 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U고요. U분의 주파수 F에 따라서 이게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의 N승이 되고요. 이것분의 1로 돼서 N차 오더를 가지는 버러워스 필터를 설계를 해주면 이 N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고요. 얘를 우리가 오더라고 합니다. 여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차수라고 얘기하고 버러워스 필터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이 필터에 떨어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샤프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샤프하게 떨어지고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에 더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1.3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RC 필터를 통과시키고 난 거예요. RC 필터를 통과시킨 거죠. 왜냐하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RC 필터를 우리가 노이즈가 있을 때 이번에는 앞에서는 아이디얼한 필터였잖아요. 아이디얼한 필터를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RC 필터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 HF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의 제곱이. 그리고 그거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거엔 타워 값에 대해서 시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를 거치고 난 노이즈죠. 노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노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익스포넨셜하게 절대값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펑션을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노이즈가 어떻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조금 옆에 발생하는 노이즈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Rn 타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Rn 타우가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시간 차이 타우에 대해서 얘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즉 우리가 Rn 타우는 뭐였어요? Rn 타우는 시간 이건 CF라고 쓴 겁니다. CF라고 쓴 거고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주어진 건 이제 얘는 화이트가 아니었죠. 이런 필터를 거치고 나니까 화이트가 아니었고 화이트 시그널이면 두 개의 어떤 랜덤한 시그널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가 여기다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써봅시다. 어떤 nt라는 거를 정의해 볼 때 nt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랜덤하게 막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시간 t에 대해서 상관없이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요 지점하고 조금의 타우만 지나도 완전히 인디펜던트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랑 조금 이동시킨 거 곱해서 다 적분해 준 값은 Rn 타우 이런 모양을 가질 건데 얘가 만약에 옆에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조금 이동시켜서 곱해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 0이 아닐 때도 어떤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릴레이션이 있게 되는 거고요. 주파수 관점에서는 전체가 유니폼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화이트하지 않은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프랙티컬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고 난 노이즈는 실제로는 화이트하지 않고 컬러드 노이즈가 된다. 넌 화이트 컬러드 노이즈가 된다는 결과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가 넌 화이트고요. 화이트한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코릴레이션이 서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컬러드 노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밴드위스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배웠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밴드위스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XT를 캐리어 프리퀀시를 곱해서 보내는 거죠. 캐리어 프리퀀시 시그널 여기 곱해지는 시그널 우리가 CT라고 하고요. 그거를 코사인으로 곱해줍니다. 코사인의 2파이의 캐리어 프리퀀시 FC에 대해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서 보내주죠. 그럼 그거의 아웃풋을 우리가 XCT라고 하고요. 캐리어 프리퀀시가 곱해진 시그널 XTCT라고 하고요. 그거는 XT에다가 코사인의 2파이 FCT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곱해준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그널들을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단 CT를 주파수 영역에서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즉 우리가 코사인 2파이 FCT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시그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CF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임펄스 펑션으로 캐리어 프리퀀시 지점에서만 임펄스가 이렇게 나오는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임펄스 펑션 정의 다시 한번 배웠었죠? 여러분들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각각의 요 중심 주파수, 요 FC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임펄스 두 개로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시노비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개 곱이잖아요. 이 두 개의 곱의 시그널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 두 개 곱에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의 주파수 영역 표현은 컨볼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곱은 컨볼루션으로 바뀌고 컨볼루션은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XCT에 대한 프리퀀시 영역 시그널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XT와 코사인 2파이 FCT 즉 CT의 곱이었으니까 우리가 XC의 F 캐리어 프리퀀시가 곱해진 시그널 XT는 얘는 XF의 컨볼루션의 XCT를 해줍니다. CF를 해줍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시그널은 뭐예요? CF라는 건 뭐죠? FC 그 다음에 FC 지점으로 임펄스를 시프트한 놈들을 가지고 주어지게 되고요. 그거의 크기는 2분의 1로 주어집니다. 이 크기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의 크기를 가지고 주어지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이 CF가 우리가 임펄스로 정의가 되죠. XF의 컨볼루션의 2분의 1의 크기를 가지고 임펄스가 시프트 됐습니다. F-UC가 되고요. FC가 되고요. 임펄스의 F의 FC가 됩니다.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이동한 F-FC, 이쪽으로 이동한 F+FC. 크기는 2분의 이런 놈이 이제 컨볼루션으로 곱해지는 거고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요 더하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고 임펄스와 어떤 시그널의 컨볼루션은
임펄스가 시프트한 만큼 시프트한 원래 그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그런 특성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르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시노미 시스템 책을 다시 보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연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에 F에 플러스에 FC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결과죠. 이 결과 XF하고 CF에 우리가 두 개의 고배 형태로 주어진다. CF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CF는 이렇게 주어지는 그림이고요. XF는 어떤 베이스밴드를 지나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거의 그림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얘랑 결과적으로 우리가 XF라는 시그널이랑 컨볼루션에서 두 개를 갖다가 곱해줘서 XF가 각각의 지점마다 곱해져서 들어가서 2분의 1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그림을 그려주면 공간이 좀 작은데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을 해준 결과 XF가 이렇게 주어진다. XF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컨볼루션 해준 결과죠. 그 컨볼루션 해준 결과는 CF의 결과. CF는 어떻게 주어지죠? CF는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 형식의 결과는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에서 두 개를 해주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각각 이렇게 들어간 결과. 이렇게 들어간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각각의 시프트된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XF가 XF였죠. 이게 FC하고 FC만큼 시프트된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요? 얘를 결과적으로는 X에 C에 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레이션이 된 시그널의 주파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얘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양쪽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 밴드위스가 양쪽으로 존재하게 되겠고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위스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밴드위스는 요게 밴드위스가 되겠죠. 양의 부분에서의 요걸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결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위스에서 정의되는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 뭐냐? 우리가 캐리어 주파수를 갖다가 실어줘서 원래 베이스 밴드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밴드위스가 이만큼이었죠. 원래는 밴드위스가 이만큼이었는데 이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양쪽으로 더블 사이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우리가 모듈레이션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던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밴드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신에서 밴드위스를 고려해 보면 보내는 시그널에 우리가 스펙트럼하고 밴드 리미티드 스펙트럼, 즉 스펙트럼 자체 밴드위스가 우리가 무한대가 아닌 그런 시그널들을 실제로 타임 영역에서 구현해 보려고 하면 unrealizable한 그런 웨이브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그널들은.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들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리얼라이저블한 그런 웨이브폼을 구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피니트한 밴드위스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그널들을 거꾸로 얘기해보죠.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리얼라이저블한 밴드위스를 가지는 이런 시그널들을 만든다. 그렇죠. 밴드위스가 이런 정해진 시그널들을 만든다.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우 패스 필터와 비슷하니까 타임 영역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싱크 펑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즉 사이드 로브들이 무한대까지 진행되는 이런 실제로는 만들 수 없는 시그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밴드위스를 근데 무한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져가게 되면 무한대가 아니죠. 이 시그널들을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아니라 이런 시그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실제 가능한 시그널을 만들려면 어떤 0에서부터 뭐 t까지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0에서부터 t까지만 이렇게 윈도잉 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0이고 무한대까지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는 이런
리얼라이저블한 웨이폼을 만들게 되면 이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싱크 펑션이니까 여기서 역시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주파수 밴드위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무한대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타임 듀어레이션이 어떤 피니트한 시그널로 주어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면 무한대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밴드위스가 무한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얘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얘가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에 t가 무한대가 아니게 되면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피니트한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밴드위스가 무한대로 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위스를 정의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0이 되는 시그널 그게 원래는 밴드위스의 정의였지만 0이 아닌 시그널의 전체적인 주파수 대역의 길이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3dB 떨어질 때 이 그래프에서 시그널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원래 피크치보다 3dB 즉 파워가 절반 떨어질 때 뭐 3dB 로스가 생길 때 이 지점을 갖다 우리가 3dB 기준으로 했을 때 밴드위스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파워 밴드위스를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요만큼의 크기가 될 거고요. 우리가 99%의 파워를 가지는 놈들을 계산해서 범위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99% 밴드위스라고 하고 여기 이만큼을 3dB 밴드위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위스의 정의를 갖다 우리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가 밴드위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밴드위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챕터 1에서 주로 봤던 것이 시그널과 스펙트라, 기존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확률 내용들, 그리고 디지털 통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통신에 집중해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